대성고등학교 학교별 간담회, 특히 이제 대성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우리 예비고이 학부모님 모시고 소규모 간담회를 좀 진행을 하려고 초대를 드렸고요. 오늘이 1학년을 마지막으로 하는 기말고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 어디 갔다 왔어 우리 한솔이랑 기웅이? 피방? 그치. 아까 전에 보니까 다 피방이죠. 예외가 없어 예외가. 아 진짜요? 너무 착하네요. 일단 오늘 기말고사가 끝났지만 사실 오늘 간담회를 잡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잡아서 이제 간담회를 보통 개최하는 이유들이 학원에서는 강좌를 소개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실 오늘은 강좌 소개보다는 조금 실질적인 다른 이유가 있어서 기말 끝난 날을 좀 택해서 이렇게 모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이 기말이 끝나서 끝난 게 아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다른 일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조금 공유를 좀 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대성고등학교 대입 준비 소규모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대성고등학교 1학년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아이들이 거의 2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인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는 어떤 모습일까요? 작년도 기억나시죠? 요맘때쯤에 예비고일 시작하고 굉장히 부푼 꿈을 갖고 우리가 정말 이런저런 예행 연습들을 아마 시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요. 지금 현재 어떤 모습인지를 봐야 되는데 먼저 당연히 첫 번째 내신이죠. 근데 내신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토탈 점수들, 그러니까 기계로 정량적인 평가, 토탈에서 몇 등급이야, 몇 점 몇 등급이야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학부모님 모임에서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는 단순한 1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같이 공유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 중간 기말의 점수와 2학기 때의 중간 기말 점수가 성취도가 있는지 상향곡선을 그려주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얘기를 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적을 리뷰한다는 거는 토탈 점수가 아니라 바로 어떤 과정을 거치고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3월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를 지금 계속해서 치러 왔어요. 학교에서. 가장 최근에는 11월 모의고사가 또 있었죠. 예. 안녕하세요. 앞으로 오시면 됩니다. 어휴, 안녕하세요. 정말 너네 너무 착하다 진짜. 시험 끝난 날 오고. 대단하다 진짜. 당연하지 진짜. 안 온 놈들이 이상한 놈들이지. 그치? 두 번째는 모의고사 성적표를 아마 11월 모평을 받으셨죠? 11월 모평 성적표 아직 못 받으셨나요? 조금 시험이 늦어져가지고 지진 때문에 좀 못 받으셨을 수 있는데요. 이 성적표가 나오시면 각각 등급을 주로 보시잖아요. 몇 등급, 몇 등급, 몇 등급. 그래서 전체 몇 등수 이런 것들을 주로 보시는데 중요한 건 등수나 등급이 아니고요. 바로 백분위를 꼭 보셔야만 합니다. 올해 이미 수능은 끝났고요. 매체에서 이제 발표 추산하는 내용들 이제 발표가 다 나서 추산이 아니죠. 이제 성적표가 나온 상황이라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첫 해였는데 1등급이 7.8%? 이 정도에서 이제 끊어지게 됐었어요. 각 과목마다 몇 %가 1등급인지는 이미 다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정말로 자기가 몇 등급이냐를 계속 그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 고3이 됐을 때 정시라든가 아니면 정말 자신의 리얼 등급을 잘 추산을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고3이 돼서 6월이 되면 재수생, 삼수생이 성적표 안으로 훅 들어오잖아요. 그럼 본인이 알고 있던 점수나 백분위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몇 % 안에 들어가는지를 항상 그걸 먼저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그쪽에 형광펜을 치셔서 현재 점수를 체크하시는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이 두 가지는 이제 늘 하시는 말씀이고요. 사실은 예전 학부모님들도 이 정도는 다 하셨어요. 근데 세 번째부터 어떤가요? 이제부터는 생기부입니다. 오늘 우리 학생들이 기말고사가 끝났지만 오늘부터 이제 12월 말까지 미친 듯이 랩탑을 들고 생기부를 작성하는 시즌이 왔고요. 이게 사실은 내신에서 1등급보다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는 말씀을 공유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교내 수상 실적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진로와 관련이 있는 것들이었나요? 자, 그리고 우리 대성고등학교는 수요, 토요, 자율 동아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일반고와 다른 점들이 바로 속속들이 드러나는 요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자율 동아리 활동 어떻게 진행이 됐었나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나만의 스토리로 쓸만한 내용들을 구상해 놓고 있나요? 네 번째는 바로 선생님과 친구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생기부에는 마지막 항목이 바로 담임 종합 의견이라는 항목이 있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학급이나 학교를 위해서 내가 어떤 활동을 했었고 어떤 역할을 했으며 내가 무엇을 느꼈고 나로 인해서 다른 학생들은 어떤 것을 느꼈는지를 얘기하는 자율활동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반드시 학부모와 선생님과 그리고 우리 동료들, 그러니까 학급 구부들과의 어떤 관계성이 많이 드러나 있을 수밖에 없죠. 이 부분도 체크해야 될 부분이겠습니다.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에 교과 세특이라 그러죠. 교과 세부 능력 및 독서 활동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생들이 제일 쓰기 어려워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이고, 학부모님들께서 도와주시기에도 조금 버겁고 막연한 부분이 아마도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분 샘플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내신, 모의고사 체크하고 이러한 거 다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대선고가 다른 일반고보다 우리가 등록금이 4배 정도에 이렇게 육박을 하면서 활동들이 굉장히 많고 생기부의 장수는 당연히 일반고보다는 당연히 여러 장이 될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건 대선고의 생기부지 우리 집 그 아이의 생기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은 되게 많은데 스토리가 하나도 없는, 그냥 이 학교에서 원래 학사 일정을 이렇게 꾸리기 때문에 참석만 했던 그런 것이라면 큰 메리트 없겠죠. 대학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대선고는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 어느 정도의 활동들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지를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나만의 진로 방향성을 체크하실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예. 선생님, 저 교내 저기 그 밑에 쭉 내시저에 들어가는 그 수요 동아리 네. 관계, 채특상, 국수학교 이런 거는 선생님이 작성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써오라고 제시를 하고요, 어머니. 과목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리고 대부분 대선고는 써오라고 하지 않아도 기재를 해서 내면은 거의 다 반영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백미죠. 그러지 않은 학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본인이 작성을 해서. 예. 하지만 나는 이러면 안 됩니다. 마치 필자는 선생님인 것처럼 써서 내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써서 그거를 선생님이 고스란히 써주시냐면 약간 손질을 하시죠. 그리고 그게 타당해야지 써주는 거지, 실제로 활동 그걸 안 했는데 그걸 그대로 뭐 옮겨 적기를 하는 그런 복붙은 하진 않고요. 일단은 그런 부분들. 그렇지만 사실에 근거를 해서, 왜냐면은 이제 뒤에 또 나올 텐데요. 구체적 사항들을 담임 선생님께서 30명가량 되는 아이들을 다 알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표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자율동아리 뭐 했고 어떤 활동을 했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는 본인이 어필을 해야죠. 반드시 본인이 어필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반영을 해주실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게 이제 키워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쓸 거냐, 이제 how to do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페이지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걸 이제 속된 말로 저희가 자주 쓰는데, 오늘 점심에도 남편하고 얘기하다가 주제 파악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야, 이주야 주제 파악 좀 해. 저한테 계속 주제 파악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학생들하고도 같이 주제 파악을 이제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1학년이 아니니까. 저희가 그 아이들하고 이제 설문조사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뭐 학원의 수업 만족도 이게 아니고, 애들이 도대체 어떤 전공을 하고 싶어하고 어느 대학에 가고 싶어하고, 그래서 생기부 활동은 어느 정도로 참여를 하고 있고 갖고 있는 지식은 어느 정도들을 체크하는 간단한 체크사항이었는데요. 어떤 친구가 하버드 대학에 간다라고, 미쳐버려 진짜. 미쳐버리겠어요 아주 그냥. 하버드 대학 수학과 간대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썼어요.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 좀 뭔가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갈피를 좀 못 잡고 들은 풍어는 좀 많고 약간 그런 친구들도 있는데, 제가 내신 대비하면서 이제 새로운 우리 학생들이 있잖아요. 지금 우재도 그렇고 윤혁이도 새로 왔는데, 이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내용도 잘 모르고 언제 기재를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조금 빨리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조금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제 파악. 첫 번째는 이제 내가 과연 어느 대학에 속해 있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선고 처음 보내실 때 당연히 수도권 1, 2대학을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렇지? 근데 수도권 1, 2대학이 있고요. 수도권 3, 4대학이 있는데, 3, 4, 5대학이 있는데 색깔이 다르죠? 근데 구분이 완전히 이렇게 딱 끊어지는데, 좋은 데와 나쁜 데로 색깔이 나눠진다, 이런 이분법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단 수도권 3, 4, 5대학은요 공통적인 어떤 내용으로 학생을 선발을 해요. 그 공통적 내용은 교과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사항에 매우 충실합니다. 그래서 큰 변수가 없고 거의 기조를 따라가는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수도권 1, 2대학은 눈치가 장난이 아니에요. 고대가 논술 없앴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논술을, 연대 같은 경우 원래 수능 전에 봤다가 이번에 안 되겠다, 수능 전에 보니까 애들이 우리 학교 지원을 안 하는구만, 수능이 끝난 다음에 논술고사를 봐야지, 이런저런
굉장히 눈치 작전을 펼치고요. 깊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내신의 환산을 하는 그 방법조차도 디테일하게 너무너무 다릅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예요. 자, 그래서 수도권 1, 2대학을 목표로 하느냐, 3, 4, 5대학을 목표로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은 굉장히 달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래 꿈은 크게 가져야 되니까 전략이 저렇게 다르다면 지금부터 나는 이 전략을 타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잖아요.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갑자기 수도권 5대학이나 4대학에 속하던 애가 어떻게 이 대학을 갑니까? 대학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한 큐에 원샷으로 애들을 뽑지도 않을 뿐더러 한 번의 시험으로 뭔가 복구가 안 되는 지금 시험 제도예요. 과정을 보는 것이고 평가 방식 자체가 굉장히 예전과 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금 수도권 4대학이다. 한양대 에리카나 경기대나 인천대나 뭐 상명대나 카대 정도에 갈 수 있는 단계라고 한다면 여기서 이쪽을 가는 방법으로 점수대권을 목표를 잡아야겠죠. 내신 점수도 마찬가지고 모의고사의 최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게 된다 그러면 오 잘한다. 성취도가 장난이 아니네. 역시 너는 좀 싹수가 있었어.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 수도권 2대학을 공략하는 방법을 노리는 거죠. 그렇게 돼서 내년 여름이 되면요. 2018년도 여름.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고2 여름방학이 되면 그때 선별할 것들이 좀 생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조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첫 번째, 여기서 막연하게 그냥 하버드 너무 웃기잖아요. 지금 그런 얘기 하면 안 되잖아요. 초딩도 아니고. 그리고 무슨 학과가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지금 모르고 있다 그러면은 고1 올라오는 애들하고 별반 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학사 편제를 가지고 있는 대선고에서 조금 더 전략적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위치 파악, 어딘지를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그걸 결정을 했으면 대입 전역을 정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어제도 제가 고3 학부모님 두 분하고 이제 상담을 했는데 이제 고3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형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분은 대성은 아니고 자사고셨어요. 남학교였고 한 분은 이제 일반 고등학교의 여학생이었는데 두 분이 이제 지인분이셔서 같이 오셨고 어떤 전형 생각하시냐니까 한 분은 정시 얘기하셨고 한 분은 학생부 종합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진심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재학생이 정시를 목표로 한다는 건 어떤 의미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고3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걔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내신이 안 나와요. 그리고 이렇다 할 생기부도 없어요. 자기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둘 다 자신이 없으니까 정시가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머지 것들이 자신이 없으니까 다른 걸 선택하겠다 이런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시 뒤에 좀 보시겠지만은 정말 우선순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대입 전형은 아시다시피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논술 전형, 정시 전형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그래서 수시에서는 보통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우리 대선고에서는 가장 학생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 전형과 논술이잖아요. 우리가 교과로 가려고 대선 간 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교과로 가려고 대성을 왜 가요? 그럼 충암이나 명지나 숭실을 갔었어야죠. 내신을 극상위권으로 끌어올려서 교과로 간다 이런 전략을 좀 세우셨었겠죠, 아무래도. 정말 대입에서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대학, 우리 정말 인근 경인 지역에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가장 많은 학생을 뽑고 있다는 거를 보니 이 생기부를 기가 막히게 만들어준다는 자사고를 좀 부담이 되더라도 보내자. 이게 작년에 지금 이맘때쯤에 생각이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성을 보내셨는데 종합이랑 논술을 생각해야지 갑자기 무슨 웬 정시? 여기는 누가 있나요? 정시는 재수생과 삼수생들, 반수생들의 잔치입니다. 저희 그 조카가 한 명 있어요. 그 시댁 쪽 조카인데 그 친구가 한영외고의 영어과를 졸업을 하고요. 꼬박 재수를 했어요. 강남대성에서 재수를 1년 동안 꼬박 했습니다. 근데 재수를 하고 나서 외대 도곡과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서울대를 너무 가고 싶어 했고 그래서 딱 반년을 다니다가 여름방학부터 다시 또 강남대성학원에 바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삼수를 한 거죠. 갔더니 한영외고 영어과 친구들이 딱 2명이 더 있더래요. 그래서 정말 동병상련으로 같이 또 반수를 시작을 했죠. 정말 현역 때에는 한영외고 영어과니까 당연히 학생부 종합에 열을 올렸습니다. 비교과 학원도 다니고 자소서도 쓰고 별짓을 다 했어요. 정말 돈도 많이 썼고 시간도 많이 노력을 했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재수를 할 때는 논술도 썼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는 그냥 올 정시였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저희한테 얘기를 하는 게 숙모 정말 더 이상 볼 책이 없었어요. 나중에. 볼 책이 없었대요. 보고 또 봐서 더 이상 볼 책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공부를 원래 잘하던 애고 내신에 밀리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학사 일정이 없잖아요. 중간 기말이 없고 체육대회도 없고 축제도 없어요. 그냥 재수학원에 아침부터 가서 수능 이 공부를 무려 2년 반을 한 겁니다. 이런 학생들과 우리 지금 대성고 학생들이 어떻게 그걸 경쟁을 해요. 재수를 해가지고 뭐 정말 수도권 5대학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재수를 한다라는 거는, 정시를 본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승산은 없다고 저는 단언을 좀 하고 싶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지금 여기를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2학년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입시 쪽에 계시는 분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시와 정시를 같이 노린다? 이것도 굉장히 좀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대성고등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3학년 올라가도 마찬가지고요. 정말 종합과 논술이 어떤 전형으로 애들을 어떻게 뽑고 있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공부를 하셔야만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대성고에서는 과연 어떤 게 중요할까요? 말씀드린 종합과 논술 전형을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우선순위는 당연히 내신이죠. 물론 논술에서는 내신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종합 전형을 우리가 굉장히 좀 크게 보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신을 그냥 점수 환산으로 야, 너 몇 등급이야? 토탈 몇 등급이야? 이게 아니라 아까 첫 번째 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신이 어떤 곡선을 타고 1차 함수 그래프에서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또 아들들이니까 자주 부딪히시는 경우 많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야, 그래서 몇 등급이야? 분명히 얘는 올라갔거든요. 예를 들어서 5에서 4로, 4에서 3.8로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올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다 대성고잖아요. 왜 올리는 게 쉽지 않은지도 제가 도표로 확인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아이는 죽기 살기로 나름대로 올라가고 있는데 엄마의 머릿속에는 2부터가 숫자지 3, 4, 5는 숫자인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안 오른 거죠. 엄마는. 근데 왜 엄마가 그런 생각을 하시냐면 엄마 아빠가 치른 입시 시대가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과정을 그때는 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인지와 충돌이 생기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전형처럼 기계에 돌려서 숫자를 토탈해서 몇 대 몇 이게 아니고요. 종합적인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진로와 관련 있는 과목이 어느 정도의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는지를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의 과정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대를 하셔야 되고 아이한테 얘기하실 때도 야 무조건 2 올려! 이게 아니라 5였는데 4.3으로 3.8로 올라가고 있는 아이를 굉장히 엉덩이 두드려주고 칭찬을 하셔야지만 전략적 어머니가 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신 일단 중요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 1학기까지가 내신의 성취도를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신의 산출 방법이 학교마다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러나 많은 대학들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 지금 토탈 오늘까지 본 기말고사까지가 20% 그리고 고2의 전체 내신이 40% 그리고 고3의 한 학기 고3의 한 학기만 무려 한 학기인데 40%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내용을 여실히 담고 있는 거죠. 20에서 40인데 3학년 1학기 한 학기인데 40이잖아요. 그러니까 3학년 올라가는 애들이 이런 것들을 지금 표기한다? 이런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때는 대부분 애들이 많이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내신에 대해서 좀 포기하려는 분위기가 많고요. 2학년 선배들을 보면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을 자기가 못 갈 것 같으면 2학년 1학기 내신 딱 끝나는 순간 선생님 전 정시로 갑니다. 이러고 다 이강학원 가요. 다 안국대치 갔어요. 그러고 내신이 3, 4가 나오니까 가망성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스카이인데. 그거 좀 맞지가 않죠. 도대체 근데 그런 결론을 누구랑 상의해서 내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리고 이거를 정말 계측화해서 수량화 해갖고 전문가와 상담을 하고 하는 건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자신이 없으니까 이거저거 버리니까 남는 건 이거니까 여기 올인하겠다라는 이상한 베팅인지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드시 또 2학년 때에는요. 지금 2학년 올라가잖아. 그러면 너는 지금 이과냐 문과냐? 너 이과지. 그러면은 집중 과목이 뭐라고 생각해? 은겸이는? 그렇죠. 과탐 중요하겠죠. 이과니까. 그러면 이제 진로와 관련이 있는 그 집중 과목들에 대한 설계가 들어가야 되겠죠. 2학년 때부터는 좀 더. 단위수가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문이과가 나눠지게 되시면서요. 그리고 반드시 비교과와의 연결성을 보셔야 돼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종합적 평가라는 거 여기서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약간 답답하네. 이제 뭔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잖아요. 확 삘이 오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약간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들도 마찬가지죠. 뭐. 두 번째는 이제 비교과라고 할 수가 있겠죠. 1학년 때부터 관리가 필요하고요. 교과목과의 연결성, 진로와의 연결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가 될 텐데요. 다른 일반고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가 2순위라고 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저희가 지금 오늘도 방금 전에 소름 끼치는 또 최종 합격의 결과를 저희가 받았는데 연대 원주 의예과에 우리 예일여고 3학년 전교 1등 이수진 양이 합격을 했습니다. 최종 합격. 그리고 지금 서울대 의예과 1차 합격을 하고 있고 22일 날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친구도 있고 또 충암고에서 이번에 생명공학과의 이시원 학생이 연대 생명공학과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암고 출신의 또 김대진 학생도 또 기계공학과였나요? 우주항공학과인가? 우주항공학과의 국민대와 건대에 이제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했어요. 최종 합격을 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요. 지금 말씀드린 그 충암고 학생들은 최저 자체가 없었던 전형으로 지원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이 일반고잖아요. 일반고 학생들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그 대학의 최저를 자기가 못 맞춘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의고사가 안 나와요. 100분위를 다 계산을 때려보니까 고3 때 정말로 내가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논술 전형이라든가 내신은 좀 더 극단적으로 정시라든가 자기가 못 간다는 걸 알고 있어요.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그래서 본인들은 전략적으로 최저가 없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전략 지원을 한 거죠. 그래서 걔네들이 수능 점수가 나오기도 전에 최종 합격자로 발표가 난 것입니다. 그런데 대성고는 그렇지 않거든요. 대성고는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또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를 끝나는 동안 여러분들은 인지를 못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굉장히 성장을 했어요. 성적적으로는 그게 드러나지 않으시겠지만은 실제로 모의고사 공부와 훈련을 중간 기말고사의 과정을 통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은 학교 되게 많아요. 중간고사 열심히 보고 기말고사 열심히 봤는데 수능하고는 동떨어진 시험 대비들을 하고 있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 대성고는 특히나 또 논술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학생마다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은 어찌됐건 최저를 맞출 수 있는 모의고사가 우선순위, 2순위가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등급을 보시는 게 아니라 반드시 100분위 점수를 확인하셔야만 합니다. 우선순위를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모의고사가 2순위라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에다가 탐구 2과목에다가 한국사에다가 다 해야 되나요? 최저 과목을 맞추셔야죠. 최저 과목. 정시로는 승산이 없어요. 정시로는 지금 대비를 하시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최저를 우리 애가 무슨 과목으로 맞출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중에는 가장 백미와 아주 그냥 꿀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탐구입니다. 탐구. 그래서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탐구 과목에 대한 전략들, 또 탐구를 무엇으로 선택할 건지 과목에 대한 선택, 이것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에요. 너 오늘 밤샜어? 밤샜어? 봐줄게, 시험 잘 봤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2-3과목을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도 우리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하고 동갑내기 딸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학원 알아보느라고 거의 지난달부터 그냥 안 다녀본 학원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학부모로서 간담회에 앉아있기도 하고 탐구 과목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공부를 하고 이런 과정들을 똑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선순위가 있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는 아까 보여드린 거고. 자, 대성고등학교는 등급별 입시 전략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인이 전체 내신 등급이 1에서 1.3이다. 있나요? 한 명 정도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학생 중에. 비교과 중요하고요. 모의고사 둘 다 중요합니다. 둘 다. 자, 그러면 극단적으로 우리 가장 많은 등급이 아무래도 1에서 9등급까지인데 어떻게 1등급이 많겠어요. 3.5에서 3.9등급 정도에 속해 있다라는 학생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교과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모의고사도 중요합니다. 대성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성고기 때문에. 일반고는 이렇지 않아요. 만약에 일반고 학생인데 3.5에서 3.9다. 명지고 같은 경우 3.5에서 3.9다 그러면은 걔는 모의고사가 안 중요해요. 미안한데 못 맞춰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맞춰요. 비교과가 중요하다는 것은 비교과 안에 생기부를 맞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생기부에서 내신의 성취도를 하기에도 바빠 죽겠어요. 그거 하느라고도 가랑이 찢어져 죽겠는데 언제 이거를 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열심히 공부해도 최저를 못 맞출 수 있는 학교거든요. 그래서 일반고와 대성고의 입시 전략은 매우 다르고 본인의 등급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거의 전체적인 학생들은 다 비교과를 반드시 선택을 하고 챙겨야 되는 거지 이거를 갖다가 나는 내신이 안 나오니까 다 필요 없어. 정시로 가야 돼.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닙니다. 지금 모르니까 가감하고 무식하니까 용감하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내신 성적 그리고 생활기록부 관리, 모의고사 관리 토탈 다 해야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제가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머님 되게 불안하시죠.
종합전형 이거 뭐지? 이거는 어디에 쓰는 물건이고 약간 답답하고 자신 있어 하시는 학부모님은 단 한 분도 없어요. 사실은. 왜냐면 생긴 지 얼마 안 됐고요. 이쪽의 전문가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 바꾸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머님 자신이 없다고 하셨는데 너희들은 자신 있냐? 생기부 만드는 거? 껌이죠? 이거? 다르게 안 되니까. 그치. 너무 똑똑해. 너. 대화가 되잖아요. 지금. 아주 거의 학부모 느낌? 그렇죠.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중요한데 어쩌라고요? 해야죠. 이제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애 혼자 못해요. 애 혼자는 이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난애도 있어요. 자기 거 잘 챙기고 이해를 하고 이 메커니즘이 뭔지에 대해서 이 생리적으로 이해를 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애들이 1000명 중에는 990명 이상이겠죠.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학부모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요. 그 도와주시는 하우투들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1학년 학생부 종합전형 만들기 논술 전형은 2학년 2학기에 결정을 한다는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논술을 지금 할지를 결정하시는 건 아니고요. 2학기 딱 2학년 들어가갖고 1학기, 2학년 1학기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봐요. 그리고 그때 이제 3월하고 6월 모평이 볼 거예요. 그러면은 1학기가 딱 끝나게 되면은 중간 기말에 합산 점수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 모의고사가 벌써 2개의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럼 100분위를 보시라고 했죠. 그러면 딱 보이는 거예요. 수치적으로. 아, 얘가 종합이 좀 그러네. 논술을 시켜야 되나? 내신이 아무래도 이게 조금 간당간당하네. 그런데 수능은 거의 1이 2개가 나오고 있고 2도 하나 나오고 있고 이렇다 그러면 그때 이제 논술을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선택하시는 건 아니고 지금 계속 추이를 보시면서 2학년 2학기에 선택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겨울입니다. 일단은 내신 분석을 반드시 해야겠죠. 영어 내신 분석은 물론이지만요. 전체 과목에 대해서 단위수가 다 다르니까 토탈 내신이 과연 뭐 2.1, 2.3 이러는데 이것이 과연 우리 아이가 국영수 사과를 다 합쳤을 때, 전 과목을 합쳤을 때, 국영수 과학만 합쳤을 때 몇 레벨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의 토탈 점수에 대한 수치를 좀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모의고사, 가장 최근에 봤던 11월 모평이 가장 믿을 만한 자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날 애가 컨디션이 어쨌든 뭐 잘 못 봤든 그런 건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그것도 그 아이의 모든 실력을 다 반영한다라고 인정을 해야만 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생활기록부 정리가 있습니다. 소연이 왔어? 너무 착해. 진짜? 너 네가 안 와가지고 내가 너무 불안했어. 네가 와야 되는. 너를 위한 자리야 지금 거의. 생활기록부 정리인데요. 이거 1학기 때 써서 내라고 했어 안 했어? 과목마다 세특 같은 거. 몇 과목은 냈지? 영어 수학 했지? 그리고 1학기 때 뭐 예를 들어서 세특 말고 다른 거 써서 내라고 했어 안 했어? 그럼 이게 뭐 그냥 대회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내라고 해서 그거 갖다 반영한 거였어요. 자, 이렇게 몇 개 과목마다 조금 다르고요. 과목을 어떻게 이제 특정 과목은 1학기 때 한 번, 2학기 때 한 번 나눠서 기재를 하시기도 하고 대부분은 1년에 한 번씩 기재를 하시기 때문에 지금부터요. 지금부터 이제 세특하고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진로 활동 이런 모든 활동들 그리고 독서 이력 사항들 같은 것들을 다 체크해서 내는 시즌이 이제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며칠 뒤에 써서 내라고 하실 거예요. 폼을 주실 수도 있고 하루 내일까지 갖고 와 이럴 수도 있고 그 자리에서 써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성고는 거의 그 자리에서 쓰라는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며칠간의 여유를 좀 주세요. 그럼 애들이 이제 집에서 쓰겠죠. 그리고 근데 뭘 써야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 학생들이 이상한 말을 씁니다. 머리를 맞대서 열심히 함. 안 써도 될 말들을 막 써요. 그러니까 추상적 얘기들을 쓰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은 탐구 한 과목을 반드시 선택을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제 여기 문과 있나요? 문과 있으신가요? 네. 문과가 지금 굉장히 소수긴 해요. 근데 문과든 이과든 지금 이제 2학년이 올라가면 문이과가 구별이 되다 보니까 1학년 때랑 굉장히 다른 시간표들을 만나게 되실 거예요. 2학년이 되면 과학이 몇 단이야? 거의 10이에요. 네, 10이에요, 10. 10단이에요. 10단위의 내신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할 거예요. 사회는 몇 단이야? 사회. 0이에요, 0. 일반고는 사회가 예를 들어서 이과라 그러면 사회가 한 2단위 정도. 그리고 이제 뭐 이과 과목 과학 탐구가 한 8단위 정도인데 자유고다 보니까 학교장 재량권 안에서 시간표를 40% 재량적으로 이제 고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과랑 문과가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밑에 올라오는 후배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공통사회는 1학년 때 끝내버리고
2학년이 되면 이제 무조건 전공 필수 과목들로 선택을 해서 이것들이 내신으로 추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10단위의 과학 과목이 깔리게 되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중간 기말에 계속 점수를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날 한시에 이렇게 공부를 시험을 준비를 해갖고 될 게 아닌 거 아시잖아요. 과학이라는 게 또 만만치 않으니까. 그래서 한 과목 정도를 세팅을 하셔야 돼요. 저희 아이는 문과라서 저는 사회문화 특강을 하나 끊어놨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강으로 끊자니 인간을 못 믿겠어요. 그 인간이 인강을 완강할 거라는 생각이 안 들어갖고 현장 가서 추워도 다서 이렇게 딱 들어라. 분위기도 좀 익힐 겸 돈도 좀 많이 들지만 아무튼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학부모님들 오셨는데요, 많이. 이번 겨울방학 때 아버님 우리 세환이한테 포상을 거셔도 좋고 어떤 뭐 선물을 주셔도 좋은데 자소서를 꼭 한번 써보는 거를 뭐 1월 말까지 이렇게 뭐 구정 전까지 이렇게 미션을 좀 주셔서 아버님께서 충분히 봐주실 수 있거든요. 싫어? 네, 우리 다른 학부모님들께서도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 포상 얘기를 제가 굳이 제가 사실 드린 말씀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 연대 의예과 최종 합격한 우리 학생 학부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소서 너무 중요해서 고3이 돼서 자소서를 써서 이거를 첨삭하느라고 두 부부께서 정말 나중에 토 나오는 줄 아셨대요. 그걸 다시 봐주고 하시면서 아마 아버님하고 둘이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아마 자기야 이게 우리 거였으면은 진즉에 포기해서 우린 둘이. 이 자식 거니까 이걸 또 보고 이 짓을 하고 앉았지 나중에는 막 지긋지긋해갖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인데 그렇게 보셨는데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3학년 때는 한 10번 정도로 수정을 하고요. 그런데 갑자기 뭐 3학년 돼서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얘네들이 1학년이 딱 끝났지만은 왜 이걸 쓰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써야 그 항목에 1번, 2번, 3번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냥 썰 푸는 게 아니라 출제자 의도가 있습니다. 1번이 뭐였지? 다 알아 막. 네. 고등학교 생활 중 나만의 그 자기주도 학습에 대한 부분이죠. 내가 자기주도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를 증명하는데 애들은 못 모르면 우리 좀 순진한 이제 하버드 가고 막 이거 싶은 애들은 이렇게 씁니다. 플래너를 작성했고 나만의 스케줄표를 막 이렇게 써요. 그거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자기 전공 적성과 관련된 과목, 그 과목을 어떤 경로로 지적인 호기심을 느끼게 됐고 지적인 호기심을 느껴서 어떤 책을 읽었고 더 깊게 탐구하고 싶어서 자율 동아리를 수요 동아리, 토요 동아리 어떤 활동을 했으며 증빙 자료가 무엇이 있고 바뀌게 된 것은 무엇이고 무엇을 알게 되다 이런 얘기예요. 자소서 2번은 우리 학교 생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들을 3가지를 써랍니다. 이것도 소풍이 재밌었어요가 아니고요. 당연히 우리 학교 활동에서 고등학교 활동에서 내 전공과 관련된 내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했어요. 뭐 복랑제도 있고요. 그리고 학급에서 어떤 자율활동의 내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뭐 시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축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전공 적합성을 발현해냈던 그 기회가 뭐였는지를 보겠다 이런 얘기고요. 3번은 이제 인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게 공통된 문항이에요. 근데 이거를 아직 얘네가 학사 편제가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고작 해봤자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용인데 1학년만 끝났습니다. 근데 왜 쓰라고 하는 거죠? 왜 쓰라고 하는 걸까? 왜 쓰라고 하는 걸까? 500원. 진짜 박수 한번 쳐주지. 너무 똑똑해. 이거예요. 미리 시나리오를 해야 거기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할 거 아닙니까? 3월이 오고 4월이 오고 과학의 달이 와요. 행사가 있는데 어리버리해가지고 뭐였더라 하면서 다 놓쳐버려요. 왜냐면 4월이 어떤 달입니까? 과학의 달이라서 행사가 많기는 한데 5월 첫째 주에 중간고사가 있어요. 거의 한 달 내내 동안 수학학원, 영어학원, 국어학원, 과학학원에 잡혀서 내신 대비하느라고 별 보고 가서 별 보고 온다 이거죠. 그런데 계획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어른들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미리 시나리오를 정해놓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소서 작성을 첫 번째 하는 것은 바로 이번 겨울방학 때 반드시 해야 돼, 청윤아. 꼭 해야 돼. 그래서 하고 나서 가만히 썼어 그리고 막 이러지 말고 보여줘야 될 사람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학부모님들이시고요. 그걸 바라보셨을 때 이게 좀 체크가 안 된다고 하셨을 때는 뭐 컨설팅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저희한테 드라이브 올리시면 저희가 조금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내년 겨울 오겠죠? 우리 애들도 남의 집 애들처럼 분명히 고3이 되는 해가 있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 해가 온단다? 정말 실화냐?
자, 고2 겨울이 왔을 때 그때는 이제 토탈 점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딱 요만큼의 부피의 점수들이 고스란히 있겠네요. 2학년이 끝났으니까 2학년 1학기와 2학기의 내신 점수가 다 산출이 될 거고요. 또 3-4번 이상의 모의고사 점수도 이미 나와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때 또 한 번 결정을 하셔야겠죠. 일단 내신과 모의고사를 분석을 합니다. 꽤 많은 학생들이 분석하지 않고 원서를 써요. 대박인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학원 알아보느라고 여기저기 발품을 팔고 과외 선생님 누가 좋으냐고 쓸데없는 시간들을 많이 허비를 했는데 다 와서는 분석을 하지 않아요. 정말 어떻게 된 영문인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두 번째는 대입 전형을 이때 확실하게 견고하게 결정을 합니다. 논술을 할지 말지는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 선택을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2학년 2학기 여름방학 때부터는 논술에 대한 준비가 들어가셔야겠죠, 방학 때부터는. 그렇다면 대입 전형에서 그래 논술 오케이. 어느 대학의 논술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종합 전형이면은 한양대 쓸 거야 말 거야. 국민대 쓸 거야 말 거야. 정말 건대를 기점으로 해서 위를 써야 돼, 밑을 써야 돼.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나와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수능 선택과 집중. 수능의 모든 과목을 선택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시가 목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능에서 여러분이 필요한 건 최저 과목이에요. 정시를 게임이 안 돼. 부정하지 마, 진짜로. 내가 수능의 최저 과목에서 어느 과목을 최저로 선택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반드시 탐구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리고 좋은 학교는 투를 선택을 하셔야겠죠. 물투나 화투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또 하나, 영어는 저희가 영어학원이라서가 아니라 영어가 절대평가잖아요. 저희 아까 조카 얘기 말씀드렸죠. 걔는 현역 때랑 재수 때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한 번도 1등급이 나온 적이 없어요. 올해는 이 친구한테는 완전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올 1등급이 나왔고 아랍어만 2등급이 나왔어요. 절대평가였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어차피 정시기 때문에 뭐 물론 다른 과목들의 변별이 더 중요했지만 만약에 영어가 절대평가가 아니었으면 이 친구한테 이런 기회가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정시 원서 쓰고 이제 뭐 어디 쓸지 결정을 하겠죠? 자, 절대평가인 영어가 바로 최저 과목의 등급에서 제외가 될 일은 거의 드뭅니다. 있을 수가 없죠. 영어를 제끼고 수학으로 최저를 맞추실 거예요?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이과인데 영어 절대평가를 제끼고 국어를 시키실 건가요?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쭤보고 싶어요. 문과학 부모님이시니까 수능 수학이 이 친구한테 최저 과목이 될까요? 수학 잘하나요? 수학 잘하는 애 많지 않잖아요. 그렇죠? 저는 저희 아이한테 얘기를 해요. 문과니까 야, 너는 너의 수학은 명지고 내신이야. 그냥 100%야. 수학을 네가 뭐 수능에서 잘 봐? 기대도 안 하고 그럴 필요도 없어. 아무 의미 없다. 그냥 명지고 내신을 너는 잘 봐야 돼. 그러니까 2학년 1학기에 문과 수학이라는 거는 미적분 원이잖아요. 미적 원만 하면 되는 거지 확통을 왜 해요? 쓸데없이. 그리고 너희들은 국어가 도대체 너희들한테 어떤 의미야? 국어를 이민희 선생님한테 왜 듣는 거야 지금? 왜 듣는 거야? 왜 듣는 걸까요? 이 친구들은. 너희 학교 내신 때문에 듣는 거 아니야? 너 그걸로 지금 최저 맞출 거야? 국어로? 까탈스럽게? 킬러 문제가 있는데? 전략적으로 우리 친구들한테 과목들마다 내신에서 필요한 과목인지 최저에서 맞출 과목인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명확하게 딱 선이 있어야 돼요. 무턱대고 수능도 잘 보고 내신도 잘 보고 다 잘해야 돼! 이거는 정말 북한에서 오신 얼마 안 되신 귀순하신 분들이랑 하시는 말씀입니다. 진짜로. 조금 세게 말씀을 드리면요. 자, 그래서 수능 선택과 집중이고요. 대학별 전형 분석하셔야 되고 자소서 이때 두 번째로 씁니다. 이미 썼던 게 있기 때문에 두 번 쓰는 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자, 그리고 이제 고3이 되면은 월별 플랜을 세워야만 하겠죠. 흔들리지 않기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3이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생각보다 공부를 되게 하네요. 아무리 대성이라 하더라도 고3 교실은 분위기가 흐트러져 있습니다. 이미 그중에 반은 대부분 이런 학부모님들이셨던 거예요. 다 잘해야 돼. 너 대성 가서 등록금 내배웠는데 나한테 보여준 게 뭐야? 너 내신도 별로고 교과도 별로고 어디 가서 상담할 때에도 불편하다 이거예요. 이렇게 자꾸 대책 없는 얘기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애가 갈 길을 모릅니다. 자기가 뭘 선택해야 될지도 몰라요. 가르쳐준 사람도 없었어요. 대화를 나눌 대상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부를 해요? 목표가 없는데. 5등급에서 열심히 해봤자 4.8이고 3.8인데 열심히 해도 혼나고 안 해도 혼나면 안 하고 혼나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아이들이 고3이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정말 딱 물어갖고 제대로 쭉 가는 그런 애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우리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내신과 수능 관리, 과목별 선택과 집중, 이때는 자소서를 10번 수정해도 부족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시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과정들과 마무리가 기다리고 있고요. 자, 그러면 잠깐 제가 조금 다른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우리 학부모님들 이제 영어 점수를 집에서 얘기한 아이들도 있고 아직 얘기하지 않은 학생도 있습니다. 영어가 좀 쉬운 거 같은, 점수가 좀 잘 나온 것 같은데? 쉬웠냐? 뭐 대요? 인용법? 간접어법? 자,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수가 좀 안 나온다. 계속 열심히 하는데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요. 지금 3학년 올라간 학생 중에 제가 너무 귀여워하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예비고일 때 처음 왔는데 공부할 때 항상 이렇게 공부해요. 그 친구가. 그 선배가 이렇게 울듯이. 그래서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많이 힘들어? 그럼 괜찮대요. 그리고 또 열심히 해요. 그렇게 정말 한결같은 모습으로 열심히 했는데 이 친구가 지금 영어 내신이 2등급이 나와요. 근데 이제 조금만 열심히 하면 1등급 나올 것 같은데 라고 계속 부추기면서 집어주고 얘기를 나누는데 어머님하고 상담 전화하다 보니까 어머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뭐 애한테는 얘기 안 하는데 더 어떻게 1등급 나옵니까? 2등급 관계 대견하고 착하고 왜냐하면 바로 대성고등학교의 학 성취도별 분포 비율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극단적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원외고의 경우가 있는데 대원외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대원외고 영어가 쉬울까요? 대성고 영어가 쉬울까요? 당연히 대성고 영어가 쉽습니다. 비교가 되진 않아요. 범위부터 자체가. 자, 그런데 우리 대원외고의 영어 점수의 평균은요. 91점이에요. 이거 2017년도 1학기 평균 점수 알림이 사이트에 있는 거 그대로 베껴온 겁니다. 91점이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는 과목마다 평균 점수가 다 90점이 넘고요. 유일하게 89.8점이라는 게 수학이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표준 편차죠. 표준 편차의 의미를 다들 대충은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점수가 쫙 있으면은 가장 높은 점수와 가장 낮은 점수의 편차가 표준 편차잖아요. 그런데 평균이 90점이라고 했는데 표준 편차가 한 자릿수예요. 어떤 얘기인가요? 평균 점수에 바글바글 다 붙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0.3점, 0.5점 때문에 내가 4등급이 되기도 하고 2등급이 되기도 하는 그런 학교라는 얘기가 고스란히 물려 있겠죠. 자, 그런데 더 웃기는 것은 A, B, C, D, E로 학생들의 편차 분포도를 묘사했더니만 D나 E는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D나 E를 할 거면 아예 가지도 않았겠죠. 그래서 대부분 학생들은 A에 거의 다 몰빵이 돼 있어요. 82%, 59%, 69.3%, 75.5% 이렇게 A등급이 엄청나게 몰려있는 학교예요. 자, 이렇게 극단적 경우를 보여드렸고요. 오른쪽에 있는 게 대성고입니다. 대성고, 일단 대원 외고와 비교해 보면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뒷장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 내신과 비교해 보시면은 굉장히 여실한 차이를 느끼실 건데요. 일단 다른 고등학교 볼까요? 자, 우리 충암고를 보겠습니다. 충암고 내신 대성고에 비해서 범위 자체가 반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범위의 수준도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 수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국어, 수학, 영어 평균 점수가 60점대입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는 모두가 다 19.8, 12, 15.8이라고 해서 두 자리 숫자를 차지하고 있고 A, B, C, D의 분포 비율을 보니까 E에 겁나게 많아요. D에도 너무나 많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가요? 쉬운 시험을 되게 못 보고 못한 애들은 못하는 대로 되게 숫자가 또 많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학교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치를 때마다 애들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가장 현실적으로 제일 와닿는 시험이 중간고사지 몇 년 뒤에 볼 수능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간 보고 기말 보고 이걸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시험을 보고 나서 애들한테 오는 건 최저를 못 맞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 대성고는 보여드렸잖아요. 84.7, 80점인데 표준 편차는 한 자리 숫자예요. 그리고 A, B, C, D, E를 보니까 D와 E에는 거의 없어요. E를 차지할 것 같으면 아예 지원을 안 했겠죠. 그럴 위험을 감수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앉아있는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은 대충 어디에 속할까요? 인정하지 않으셔도 이게 9등급까지가 있는데 A, B, C, D, E로 지금 이렇게 나눴잖아요. 5개로 나눈 거니까 우리 아이가 3, 4등급이라는 얘기는 B에 속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A에 속해 있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많은 숫자들이 포진이 돼 있고 표준 편차는 한 자리 숫자이며 평균은 매우 높은 부분입니다. 근데 너네 좀 의아하지? 왜 이렇게 평균이 높지? 이러죠. 중간하고 기말하고 합산한 거고 수행평가가 들어갔죠. 수행평가 비중은 계속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너희들한테 시험 대비할 때 뭐라 그랬어? 투지영단으로 우습게 보지 말라고 했지, 기호나. 이게 점수 배점이 낮으니까 아예 안 볼래요.
듣기를 갖다가 우습게 알고 이거는 뭐 그냥 틀리죠 뭐. 멋있네. 남자답냐? 어이없고. 왜냐하면 그 1점 때문에 등급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애들이 만약에 여기 많다 그러면은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그게 우습냐? 네가 우스워? 그게 우스워? 그냥 너가 그냥 D란 얘기를 그냥 네가 네 입으로 하고 있는 거야. 경쟁하지 않겠다는 거지 얘네들하고 지금. 왜냐면 그 문제는 난이도가 쉽고 그냥 조금 하면 되는 문제인데 남들이 맞는 걸 내가 틀리겠다는 건 결국 나 스스로 D로 가겠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맞출 수 있는 건 다 맞춰야 되고요. 변별이 있는 킬러 문제들을 어디까지 채울 수 있느냐가 대성고등학교는 내신의 관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우리 친구들이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고 앞으로 2학년에도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이렇게 치르고 있는 거예요. 숫자로 표시를 보면. 자, 이렇게 해서 보여드렸고요. 내신은 지금 우리 친구들 내신 오늘까지 열심히 했는데 시험지 보고 싶어 죽을 것 같아 진짜. 시험지 갖고 왔냐? 시험지 있냐? 시험지 있어? 좀 이따 나 좀 주고 가라. 복사해줄게. 자, 투지형 단어가 10과가 시험 범위에 보통 속하고요. 교육청 모의고사가 3회, 그리고 사설 모의고사 3회, 교과서 2과 이렇게 출제가 항상 됩니다. 1학년 내내 이렇게 진행을 했지 우리. 그래서 모의고사 6개였지 보통. 교과서가 2과였고 투지가 계속 누적해서 10과, 20과, 30과 이렇게 나왔었고, 그치? 근데 여기서 듣기 문제가 사실 배점이 좀 높은 편이에요. 23.8점 이렇게 나왔었고요. 교과서는 2과인데 시험 문제는 2문항 나옵니다. 이번에 많이 나왔네. 5.8점. 왜 그런지 알잖아. 선행학습 금지법에 한번 걸렸어요. 지금 2학년이. 그래서 얘네가 지금 2학년 걸 못 내고 교과서 위주로 내게 돼 있어요. 왜냐면 알리비 사이트 들어가면 다 교과서에서 내 있다라고 평가서가 그렇게 올라가거든요. 보고서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모의고사에서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금 그 교과부 입장에서 맞지 않는 거예요. 교육청에서는 그런 보고들이 아니라 교과서에서 내는 걸로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어찌됐건 모의고사는 24문제, 외부 지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여기 빨간 색깔을 주로 보시면은 이 학교의 내신은 어떤 식이냐면요. 원래 모의고사는 학부모님들 조금 관심 가지시면 아시겠지만은 제일 킬러 문제, 올해 수능에서 제일 오답률이 높았던 48%가 넘었던 문제는 문장 삽입 문제였어요. 문장 삽입 문제. 그리고 빈칸 문제, ABC 순서 배열하는 문제, 이걸 제일 많이 틀려요, 애들이. 근데 그 문제들이 실제 수능에서는 몇 문제가 나오냐면은 한 문제 아니면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성고는 너무나 고맙게도 이걸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는 그 문제를 갖다가 4문제, 5문제 막 이렇게 출제를 해버려요. 그래서 단련을 시키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기말을 잘 보는 애들이 수능도 잘 볼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매번 그 훈련을 하니까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시험 대비할 때도 여러분한테 말씀을 많이 드렸던 게 스토리만 대충 이해를 하고 있어서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왜냐면 주제를 물어보는 문제가 1도 안 나왔어요. 제목을 물어보거나 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지문 자체의 순서를 논리적으로 이해를 하고 문장 삽입을 꼼꼼하게 공부할 수 있고 어법 중에 틀린 걸 모두 찾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시험을 잘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험의 어떤 특징이 있어요. 대성고 같은 경우는. 그런데 이제 1학년이 다 끝나서 말이지만 2학년은 조금 패턴이 많이 다릅니다. 일단은 모의고사에서 저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요. 외부 지문이 과거에는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어요. 얘네는 뭐 5문제 이렇게 나왔다고 한다면 10지문 정도가 외부 지문에서 이렇게 많이 나왔죠. 사실 대성고가 처음에 자율고가 된 첫 해에는요. 외부 심화 문제가 미친 듯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대비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정도였는데 그 뒤로부터 약간 수순이 조금 이렇게 교과서 위주, 그리고 1학년은 1학년 거, 2학년은 2학년 거에서 이렇게 맞춰서 좀 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2학년이 되면 모의고사가 아니라 현재로는 한끝이라는 부교재가 하나 딱 책정이 되고요. 그 교재를 순차적으로 1년 내내 시험을 보게 됩니다. 2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단어집은 투지 말고 딴 거 쓰세요. 이제 2학년이 되면 좀 다른 걸로 바뀌게 되는 건 맞고요. 그래서 이런 구조. 다른 고등학교는 참고로 보면은 그냥 교과서 베이스예요, 대부분. 그리고 부교재가 꽂혀 있지만 빠바 기초 세우기라고 해서 중3에서 고1 올라갈 때 그 예비 고1들이 하는 약간 그 정도 수준의 교재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 학교를 가면은 내신은 그럼 거기 갈 걸 그랬나? 아니면 전학 막 이런 얘기 아니? 혹시? 그러니까 전학은 최악의 악수라고 저는 일단은 전제를 두고요.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것 자체가 애들한테 굉장히 불안 요인이세요. 그거는 그냥 머릿속에서 지우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저희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는 대성고 내신이 일반고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인들 모임에서 누구는 그 학교에서 어떻게 한다, 1등을 한다, 그래도 나중에 뚜껑 열어보면 최저 못 맞춰서 못 갈 확률이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걔가 거기서 몇 등을 하든 우리 애가 대성고에서 2, 3등급을 해서 최저를 맞춰서 가는 학교가 더 나을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자, 이 부분은 일단 조금 스킵을 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와 종합과 논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과 전형에 대해서는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요. 교과는 아예 머릿속에 딱 지워버리는 경우들이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성고라고 하더라도 교과 전형으로 갈 아이들은 좀 있다고 봅니다. 소수고 전략적으로 세우면 사실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일단은 교과는 주요 상위권 대학에서는 감소 추세가 맞습니다. 그렇긴 한데요. 전국적으로 수도권 중상위권 대학에서는 선발 인원이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수시에서 논술하고 종합하고 교과 중에 제일 많은 학생을 뽑는 전형은 교과예요. 아직도 교과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최저학력의 충족이 주요 변수가 될 수밖에 없죠. 저는 저희 아이가 일반고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대해서 매우 관심이 높습니다. 제가 저희 아이한테 하는 얘기는 교과랑 종합을 굉장히 많이 얘기해요. 논술은 아예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얘는 누구한테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뭐 탄력받으면 엄마 논술 해야지 스카이 갈 수 있대. 그래서 너는 아니야. 너는 그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렇게까지 생각하면은 되게 황당한 거야. 막 거위의 꿈 노래나 마찬가지인 거야. 근거 없이 자꾸 자신감만 주고 약간 이러는 거고 교과를 왜 얘기하냐면 교과가 사실은 내신이 극상위권으로 좋아야 된다고만 생각을 하시지만 약간 낮은 대학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2점대 후반이나 3점대 초반도 붙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수도권 3대학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우리 논술이 비슷한 비율을 드리는 거예요. 논술이 왜 경쟁률이 엄청나게 세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해당은 아닙니다. 이화여대 뭐 초등교육학과의 논술 전형은요. 158대 1 막 이래요.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수시에 원서를 촥 내면 158대 1. 최고의 경쟁률? 전국에서 3위의 경쟁률? 그런데 논술 전형에는 논술만 잘 쓴다고 뽑아주는 게 아니라 최저를 맞춰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 최저를 맞춘 애들에 대한 논술을 보는 거지 158대 1에 한 명 뽑는 158명을 왜 봐요 학교에서. 최저 맞춘 것만 갖고 와 이래가지고 이제 그 논술을 보는 건데 최저를 맞춘 애들 것만 갖고 오면은 158대 1의 경쟁률이 8대 1이라는 실질 경쟁률로 탁 떨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실제로 논술에서도 최저를 맞춘 애들은 그만큼 적다는 거예요. 근데 교과에서도 수능 최저를 요구를 하거든요. 대학의 바보가 아니잖아요. 독도고등학교의 1등급과 대성고 1등급이 같은 애들이 아니라는 걸 당연히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인 시험인 수능의 최저 등급을 당연히 요구를 하죠. 수능의 최저 등급은 모든 과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2과목의 합이 얼마, 3과목의 합이 얼마 이런 것들을 요구하게 되고 각 대학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잠시 뒤에 표로 좀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이럴 때 당연히 영어는 전략 과목이 돼야죠. 절대평가가 됐으니. 그리고 다른 정원보다 충원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최저를 못 맞춘 애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보는 여대는 니네가 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생각 있어? 자, 여기 있는 대학들 여기 위에까지는요. 이거예요. 고3이 딱 됐어요. 고2 여름이 됐어요. 아무리 해도 그냥 내신이 3, 4등급이에요. 그리고 비교과고 뭐고 그때까지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별로 없어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없어요. 니네들은. 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참고로 그냥 들으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내신이 3, 4등급이고 비교과가 없다고 한다면 수능 최저를 맞춰서 내신을 기계로 돌려서 점수로 환산하는 이 전형을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서류를 안 봐요. 생기부를 안 본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가천대나 숭실대나 인하대나 단국대나 서울여대나 석성여대 뭐 이 두 가지를 뺀다고 하더라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대는요. 인문계는 3개 과목의 합이 11이면 돼. 이게 지금 기준이에요. 11.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3이 나왔어요. 그리고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양심상 2라고 칠게. 5등급이네요. 그럼 과탐 2개 과목 평균을 해서 만약에 5만 나와도 경기대는 합격이란 얘기예요. 내신이 3, 4등급이면. 이거 레알 실화 맞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세종 캠퍼스 한번 볼까요? 제가 아는 우리 대성고 1회에 굉장히 아끼는 제자는 고대 세종 캠퍼스를 지금 연대 원조구나 걔는. 근데 이제 고대 세종 캠퍼스는 조치원에 있죠. 이 학교는요. 예를 들어서 자연계는 이거예요. 내신이 3, 4등급인데 자연계에서 한 과목만 3등급이면 받아줄게 이거예요. 한 과목. 완전 매력 쩔어. 그치? 한 과목. 하나 걸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4년제고 고대잖아요. 되게 좋네요. 상명대 자연계 2개 과목에 7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좀 빡세니까 그렇다 치고 탐구 2개 과목의 합이 3 정도 나오고 영어가 3이면 그냥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그쵸?
근데 우리가 3을 목표로 공부하진 않으니까 안정권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전형이 많은데 매체에서 뭐라 그러죠? 학생부 교과는 내신이 극상위권이어야만 돼. 1대 몇, 2등급 초반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최저가 있는 학교들은 최저가 없었던 학교가 있어요. 최저의 기준이 해마다 발표가 다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예를 들어 해당은 아니지만 서울여대 같은 경우는 작년까지만 해도 학생부 교과에서는 내신만 보고 뽑았어요. 최저가 없었고 그랬더니 학교 측에서 판단하기에 좀 질적으로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지방에 있는 애들이 내신만 좋아서 왔을 때 학교 전체 분위기가 조금 그렇다 이거죠.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최저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작년에는 3.1 정도가 합격선이라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평균이 3.1이면은 3.1이 평균이면 그보다 높은 애도 붙었고 약간 낮은 애도 붙잖아요. 그러면 문 닫고 들어온 애는 한 3.4등급도 붙었다는 얘기예요. 과마다. 그런데 올해 최저가 생겼잖아요. 뭐 하나 조건이 훅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신은 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가시죠?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은 여러 가지 대학들, 좋은 대학들을 많이 보시겠지만 실제로 이 정도 카드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부모의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참고로 보시면 좋겠고 이것은 올해 입시의 기준입니다. 작년 거 아니고요. 올해 입시의 기준이에요. 발표가 난 거. 숭실대가 좀 재밌어요. 숭실대 기분 나쁘게 영어는 최저 등급으로 안 받아주겠대요. 못 믿겠다는 거죠. 숭실대 뭐지? 근데 숭실대 아마 바뀌지 않을까? 왜냐면 절대평가의 첫 해니까 영어 과목의 몇 등급인지는 우리가 좀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건데 일단은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과 전형의 내용은 참고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의 성취도 분석입니다. 일단은 교과 전형 얘기는 끝났어요. 이제 종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종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기를 시켜드리면 내신의 성취도를 보는 거지 내신이 합이 몇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대화가 안 돼요. 그리고 학교활동, 전공의 적합성, 전반적 서류평가들을 다 하는 게 종합평가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 일단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학년 여름방학이기 때문에 너네들이 해야 될 게 뭐야? 내신 점수 환산해야 되잖아. 그치? 그쵸? 그래서 1학년 성적을 분석을 합니다. 단위수가 다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1학년 때 단위수가 있고 등급이 몇 등급이고 2학기의 단위수, 등급이 몇 등급인지를 썼습니다. 이 친구 정말 난리 났네요. 국어 5, 수학 5, 영어 3, 사회가 5, 3이에요. 진짜 나쁘죠? 별로예요. 자, 그런데 2학기에 얘가 국어가 5에서 4로 올렸어요. 근데 어머님들 속으로 기쁘지 않으셨죠? 자,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우리가 얼굴도 예쁘고 살도 빼야 되고 집안 출신도 좋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사실은. 그런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정말로 수학은 또 5에서 5를 했어요. 왜냐면 수학 너무 힘드니까. 자, 그리고 영어는 3인데 안타깝게도 4로 약간 떨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사회가 5에서 4로 과학이 3에서 4로 약간 변동이 좀 있는 이런 학생이었어요. 성취도를 저희가 같이 봤던 거고요. 자, 그리고 2학년에 올라와서 이 친구를 한번 보시면은 영어가 2등급으로 바짝 붙어서 올라가더니 2학기 때도 2등급을 유지합니다. 성취도가 매우 훌륭한 학생이겠죠? 자, 그리고 과학이 이과 학생의 자원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2등급이었던 학생이 2로 올라가는 이런 추세. 그리고 3학년 1학기까지니까 여긴 비어 있잖아요. 2학기는 없어요. 자, 그래서 3학년 때는 보시니까 또 약간 비슷한, 그러나 이 친구 이제 2학년 때 성취도가 굉장히 높은 곡선을 바람직하게 보여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전 교과목을 다 내신으로 반영하는 학교들이 있잖아요. 서울대, 교대. 이런 데는 이제 전 과목들을 다 반영을 하니까. 자, 그리고 국영수 사과만 반영을 한 거. 근데 1학년 때는 국영수 사과가 다 들어가니까 당연히 반영을 해야지. 그리고 2학년 때부터는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그 반영은 또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국영수만 반영했을 때, 국영수 과학만 반영했을 때, 국영수 과만 반영을 했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다 점수를 한번 때려보니까 제일 높은 게 국어, 영어, 수학이랑 과학을 했더니 4.19로 제일 높더라고요. 점수 반영을 다 보니까 단위수로 다 계산을 해서 나누기를 해보니까. 그리고 2학년 때 올라가니까 역시나 국어, 영어, 수학, 과학만 했을 때가 점수가 제일 높아요. 국영수만 하면 3.7등급인데 3.07등급인데 과학이 들어가니까 애가 2.95등급까지가 올랐어요. 그리고 3학년 때 되니까 역시나 그쪽으로다가 계속해서 4.19에서 2.9에서 2.37로 굉장히 아름다운 곡선을 그리고 있는 상향 곡선입니다. 하지만 이 친구 아까도 보셨지만은 다른 과목들을 다 했을 때는 사실 그런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되게 복잡하지만 사실 이 정도까지 우리가 추산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학교에서 이거 다 성적표 요구하시면 띄워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학교에서도. 자, 그리고 그래서 얘가 지금 이 부분에서 굉장히 전 교과를 이건 뭐냐면요. 이제 대학에서 내신을 반영하는 비율을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1학년 때를 20%만 보는 학교가 있고 2학년 때를 40%, 3학년 1학기 때를 40%를 보는 학교가 있다 그랬는데 다 그런 게 아니고요. 학교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전교과를 1학년 때 20, 2학년 때 40, 3학년 1학기 때를 40으로 보는 학교에 지원을 했을 경우 이 학생의 내신은 2.97이에요. 2.97. 그런데 어느 대학에서는 1학년을 40을 두고 2, 3학년을 각각 30으로 두는 대학도 있습니다. 내신을. 그런 학교는 얘가 지원하니까 3.29예요. 똑같은 내신을 받았지만 점수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거를 갖다가 어느 대학에 지원할지 이걸 보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각 대학의 입학처의 설명서에 들어가시면 내신을 계산하는 법이 대학마다 다 달라요. 특히 좋은 대학일수록 다 달라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퉁으로 한마디로 정리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컨설팅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어느 대학에 어떻게 계산을 해서 어디까지를 글지. 근데 사실은 또 이거는 정량적 방법이잖아요. 숫자를 넣어서 계산 틀에 넣기만 하면 공식이 되는 거니까 이게 뭐 그렇게 어마무시한 컨설팅도 아닙니다. 도수에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장 그래도 메릿이 있는 것이 우선순위는 바로 여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2.97로 가장 높은 2.92 바로 이런 어떤 학과들이 좀 되겠다. 이런 어떤 계산법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1학년 때까지의 점수를 먼저 계산하는 것이 먼저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내신을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내신이 뭐 여차저차해서 국영수 사과랑 국영수 과랑 국영수만 했을 때 얘가 가장 유리한 게 이거구나. 2학년 때 내신을 과학 쪽에 좀 더 쏟아야겠구나. 이런 내신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1학년 때까지 지금 충분히 했던 내용들을 기재하는 시즌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거의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에 굉장히 열심히 하실 건데 그 과정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교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수행평가죠.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비중이 늘리고 있고요. 수행평가의 방법도 매우 다양한 편이고요. 이걸 통해서 교과 세특에 아주 세부적으로 적으실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평가에 어떻게 참여하셨는지 또 그 각 과목의 선생님들과의 관계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죠. 내라니까 냈는데요. 가 아니라 음식 뭐 세계 다채로운 음식 문화에 대해서 써서 내라 그래서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거 냈어요. 가 아니에요. 전공하고 관련이 있게 뭔가 시나리오를 맞게 썼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과 세부 능력, 교내 경시가 다 이제 교과목을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교내 경시에 상을 많이 못 받았어요. 그래도 교과 세특에 쓸만한 내용은 나올 수 있습니다. 경시에는 못 올라가겠죠. 수상을 못했으니까. 하지만 교과 세특에는 들어갈 수 있다고요. 근데 그걸 선생님이 어떻게 아냐고. 니네 선생님이 각 과목의 선생님이 우리 한솔이가 무슨 경시에 했다가 떨어졌는지를 어떻게 아냐고 선생님이. 하지만 네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관심이 있어서 이런 경시에 참여를 했으나 입상은 못했지만 이런 것들을 새롭게 알게 되었음. 과정을 통해서.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두 번째 독서 활동입니다. 독서 활동이 너무 중요한데요. 사실 대성고는 전반적 활동 그 서류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반영을 많이 해주는 학교지만은 그렇지 않은 학교에서는 가장 자신을 많이 드러낼 수 있는 게 독서입니다. 독서는 각 과목당 최소 2권. 그리고 영어 과목에서는 반드시 여러분들 원서를 써서 내셔야 돼요. 원서. 원서는 지금 세환이 뭐 읽었지? 예비 고1 때? 응. Giver? The Giver? Horse? Wonder? 응. 응. 사라 그거 썼나? 사라 플레인 앤 톨 그거 썼나? 그치? 그거야. 네가 읽은 게 그거란다. 기용이는 뭐 읽었냐? 응. 중등부 때 계속 그렇죠. 자, 지금 아이들이 얘기한 것들은 이주와 어학원에서 방학 때 반드시 필독으로 읽어야 되는 영어 도서 인증제에 참여한 내용들입니다. 심심해서 혹은 교양으로 읽으라는 거는 아니고요. 바로 이제 써먹으라고 미리 읽혀둔 거죠. 그리고 지금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중등 과정에서 이미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와야지 얘네가 언제 원서를 읽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영어 과목에서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에요. 안 읽었는데 어떡해요? 라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일단 쓰세요.
쓰시고 증빙 자료 다 당연히 서머리도 있고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카메라 켜 있는 데서 증빙 자료를 왜 못 만듭니까? 한글로 번역본도 있고 인터넷 키면은 요약본도 나와 있고 줄거리도 나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충분히 증빙 자료 만들 수 있고요. 영어과는 원서 2-3권 정도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한 권만 쓰시는 거 별로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쓴 거 다 쓰셔야 돼요. 자, 이 부분. 그리고 표현 활동은 동아리 활동, 진로 활동, 소논문을 통해서 나의 지적인 호기심이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됐고 활동이 어떻게 연결이 되었는지를 증명해 보여야 되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담임 종합 의견 매우 중요하고요. 이것이 나중에는 뭐가 됩니까? 바로 자소서의 증빙 자료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소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자소서가 들어가잖아요. 서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자소서를 딱 들어가요. 그럼 자소서가 대학에 다 이제 올라가죠. 그럼 자소를 먼저 입사관이 봅니다. 보고 체크를 다 하죠. 그리고 그 친구의 생기부를 보면서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증빙 자료가 자소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연루성을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소서는 따로, 생기부는 따로, 생기부는 막 그냥 무슨 퍼즐 게임처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난리가 났는데 자소서의 연동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취약하다고 한다면 굉장히 전략 없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자소서를 올겨울에 꼭 써보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좀 드린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오늘 밤부터 여러분들이 조금 구글 드라이브나 혹은 뭐 본인이 증빙 자료를 준비를 했을 때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신만 듣는 친구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교과 세부 활동을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에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본인들이 쓰는 거예요. 본인들이 써서 여기다가 이제 내용을 써요. 근데 지금 올해부터 약간 기재법이 바뀌었고 약간 글자 수에 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학기, 2학기의 내용을 합쳐서 쓰는 거기 때문에 너무 뭐 1학기 내용을 길게 써봤자 다 기재도 안 돼요. 그리고 독서 활동도 독서의 연결, 제목하고 저자만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약간의 스토리를 좀 쓰는 거였잖아요. 근데 제목하고 저자만 쓰는 거고요. 이렇게 같이 써야죠. 2권씩 써야 되고 선생님 저 과학의 필독서 뭔지 몰라요. 그거는 널리고 깔렸어요. 드라이브에 들어와도 필독서 라인이 다 있어요. 전공하고 관련된 과목들이 다 있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솔직히 그래서 할 게 너무 많죠. 할 게 뭐, 책도 읽어야지 뭐 비교과도 해야지 뭐 최저도 맞춰야지 너무 많아서 이 입시는 여러분이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부모님 좀 도와주셔야 되고 특히 둘째 가시신 학부모님들께서는 중학교 때부터 좀 챙길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는 걸 아마 좀 절감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선고 생활기록부 정리인데요. 요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예시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충암고등학교 아까 말씀드린 최종 합격자는 충암고 선생님들 일단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해가 사실 대성보다 뛰어나다고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상황인데 안 돼서 숙직실까지 가서 찾아가서 써서 내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적극적이어야지 뭐가 앞다리가 맞는 거예요. 근데 장이 열렸는데 귀한 줄 모르고 있다면 안타까울 노릇이겠죠. 자, 대성고 2학년 준비 나만의 스토리보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교과 목차를 순서도로 표시를 한번 해보세요. 교과 목차를. 특히 여러분이 이과면은 국어, 영어, 수학과 과학이 여기에 해당이 될 거고요. 과학도 한 과목이 아니잖아. 그치? 한 과목이 아니잖아? 그리고 과학을 갖다가 퉁쳐서 과학 이러고 세턱 쓰는 거 아니잖아. 2학년 때. 그치요? 그러니까 목차별로 순서도를 설치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if문으로 연결성과 반복이라고 했는데 아마 IT 전공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if문이라는 거는 아니야? 다시 돌아가. 아니야? 다시 돌아가. 이게 뭐냐면 이렇게 과목마다 이렇게 목차를 순서대로 했어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아까 앞서서 보여드렸던 샘플처럼 source offer에 대한 내용을 읽고서 아니면 어떤 뭐 예를 들어 복소수와 허수에 대해서 궁금해 여겨서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뭔가 약간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고. 그래? 다시 처음 원점으로 돌아가. 그래서 교과서 목차에서 좀 앞부분으로 돌아가서 다시 공부를 하고 허수가 문제였어? 복소수가 문제였어? 아니면 처음부터 집합부터 잘못된 거야? 다시 돌아가고. 이게 이제 if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의 계속 문답법을 본인이 했다라는 증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되게 좋아하세요. 이 생기부 기재사항에서는. 예를 들어 수학이나 화학, 원이나 뭐 지학이나 생물이나 뭐 물화생지 중에서 이런 식으로 목차와 연루성이 있어서 예를 들어 3단원을 공부할 때 궁금한 게 있어서 다시 2단원도 돌아갔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아침마다 맨날 뭐하니? 점심시간마다 20분 동안 논술을 쓰죠? 논술 노트가 있어요. 그래서 지식 채널 2라고 하는 방송을 애들한테 틀어주고 논술 노트를 만들게 해서
너희들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장난 아닌 콘텐츠입니다. 정말로. 애들은 이걸 논술 체크를 하게 하죠. 한 줄, 두 줄 정도 요약 정리하라고 하신다고 들었고요. 이것들을 이제 증빙해서 내는데 지식 채널 2는 여러 가지 주제가 복합적으로 다 들어있죠. 어느 날은 환경, 어느 날은 경제, 어느 날은 문화, 어느 날은 인문 다 들어있습니다. 내 전공과 연루성을 찾기에는 굉장히 좋은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걸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는 거야. 그러면 너희들하고 이거하고 이거에서 궁금해서 화학 1에서 1단원 공부하다가 안 되었고 2단원 하다 다시 1단원 하는데 지식 채널 이 몇 날 몇 시에 그 방송을 보고 답이 풀렸어. 이런 시나리오가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좀 더 연구를 해서 우리 학교에 있는 어떤 교내 수상에 내가 참가를 했더니 장려상을 받은 거예요. 받을 수 있잖아요. 교내 수상이 좀 많아요, 지금? 그리고 2학년에 가서 그 주제와 연루성이 있는 수요 동아리의 친구들하고 주제를 딱 잡아서 만들어 보았어. 그래서 매월 1시간씩 이렇게 일하고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서 지도교사한테 또 보고를 하는 거죠. 다 연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증빙자료, 탐구 보고서가 있어야 증빙자료 삼아서 동아리 선생님이 써주시죠. 지도 선생님이.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이게 있는 학교고 이게 있는 학교고 이게 있는 학교라서 애들이 바쁜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들이 그래서 바쁜 거야. 이거를 그냥 바쁘고 이걸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단다. 여기까지 해야만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스토리보드는요. 성적 성취를 위한 나만의 학습 방법, 성적 성취를 위한 나만의 학습 방법, 플래너 뭐 이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지적인 어떤 호기심, 그래서 탐구, 그리고 나만의 학습으로 어떤 방법들을 취해서 복습을 했는지의 내용이 필요하고요. 궁금증 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이 부분, 지식 채널 2. 그리고 2학년 생활의 동기부여와 나만의 계획, 2학년 선생님들과 공감대 형성.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학교에 가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저랑 저희 아이가 생각하는 진로와 세특의 내용이 있는데 그 선생님이 모르시고 계세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제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 만나 주실 수도 있겠죠, 바쁘다고. 그리고 솔직히 사회선생님 연락처는 모르기 때문에 건너건너해서 섭외를 했어요. 그리고 선생님한테 담임선생님 만나러 가면서 저한테 10분만 시간 주세요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한 상태입니다. 이거 하러 가는 거고요. 학교를 위한 나의 꾸준한 활동은 자율활동. 자율활동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토론과 논리에 뛰어난 학생을 강조하는 부분. 이 부분은 이제 뭐 수행평가라든가 아니면 각종 토론 경시대회도 겁나게 많잖아. 그치?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상 타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팀별로 또 들어가는 거니까. 자, 생활기록부 자소서 연결고리 만들기는 아까 이것도 있나요? 자소서 1번의 항목은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에 대해서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도 학습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공통 항목. 표현해야 되는 것은 어느 곳에서 지적 호기심을 느꼈는지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과는 이제 과학이나 수학 과목이 돼야지 엉뚱하게 윤리 막 이러면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게 지금. 어제 태어났니? 이런 대답밖에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모습. 자기가 스스로 호기심이 있어서 어떤 책을 찾아봤고 지식 채널 2를 받고 그래서 수요 동아리를 했고 약간 이런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비판적 사고와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까지를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3학년 토탈에서 하는 거니까요. 두 번째, 그래서 지적 호기심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영화 뉴스 CF를 보고 교과서의 목차와 연동하여 지적 호기심을 만듦. 다시 읽어드릴까요? 영화 뉴스 CF를 보고 교과서 목차와 연동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과서 목차예요. 그리고 지적인 호기심을 만든 사회의 현상을 가지고 교과서 목차와 연결하는 모습을 그리기, 나만의 목차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대성고 스토리보드를 만들자라고 했는데 첫 번째, 각 교과물마다 목차 목록을 정하는 거는 어렵진 않죠. 교과서 보고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 영화랑 뉴스 CF를 보고 교과서 목차랑 연결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식 채널 2랑 연결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확률과 통계, 빅데이터, 통계의 활용, 김범준 교수 강연. 진로활동에서 학교에 와서 강연하시는 분들도 많잖아. 그쵸? 근데 그거를 갖다가 우리가 그냥 멍 때리라고 들은 건 아니거든요. 연루성 찾아야 되고요. 두 번째, 생명과학 병원체, 병원체의 종류, CF 손소독제, 융합독서 특강 바이러스 쇼크, 기생충 콘서트, 특이적, 비특이적 면역, 영화 감기. 기가 막히죠. 그리고 면역 관련 질병, 또 얘가 고2 때 메르스가 터졌어요.
하늘이 도운 건지 그래서 오늘 최종 합격이 된 걸 수 있나요? 아무튼 이런 모든 사회 현상들을 자신의 전공과 깊이 연루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됐고 또 주도적인 계획, 탐구, 경험 과정.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파란 부분이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확률과 통계, 빅데이터, 자율동아리, 생과일 이제 이 학교에 자율동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요동아리나 토요동아리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교과서는 고급 수학, 고급 생명. 배우고 느낀 점, 중심은 함께 사는 사회와 나. 배우고 느낀 점은 혼자 먹고 죽으라고 뭐 느끼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기 성찰이 아니라 함께 배우고 함께 느끼고 변화된 협업이라는 부분에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됩니다. 그냥 동아리 활동도 자율활동도 어느 활동을 했는데 내가 되게 부끄러웠음 이러면 안 돼요. 팀원들과 어떻게 하다 보니까 부족한 나의 이런 모습을 발견하게 됐고 우리 동아리의 발전을 위해서 팀원의 발전을 위해서 학급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것들이 더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이런 것들의 포인트가 맞춰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두 번째 질문입니다.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을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3개 이내로 기술해 주십시오. 단 교외 활동 중 학교장의 허락을 받고 참여한 활동은 포함이 됩니다. 1,500자고요. 자, 빨간 색깔 보시면은 활동의 동기와 구체적인 활동, 느낀 점, 방향성, 나만의 스토리, 위드 예일여고에서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대성고에서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지금 그 3가지를 약간 이렇게 봤어요. 첫 번째, 다 한번 써봤죠. 소논문. 청소년의 학업 스트레스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두 번째, 예일여고의 식중독 사건이 살짝 있었어요. 그리고 고급 영어, 제3세계 에이즈, 깔창 생리대, 할례의식. 이런 내용들이 고급 영어 교과서 내에 있었던 내용인 거예요. 아까 소울서퍼처럼 교과서 내에 너희들 뭐 모의고사에 나왔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영어 1 홍민표 비상에 나왔던 주제를 잡아서 그 얘기를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자율동아리, 산부인과 관심 표면 자율동아리 첫 번째, 두 번째 동아리. 자율동아리 얘는 이제 3개를 써야 되니까 첫 번째 자율동아리를 잡은 거고 두 번째는 동아리를 잡은 거고 세 번째는 예술, 북독구, 철학, 토론 같은 인문 분야를 추가 뭐 이렇게 3가지 컨셉을 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은 학교 생활 중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 실천한 사례를 들고 그 과정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자, 배려, 협력, 나눔의 모습, 방향성. 왜냐면 얘네들이 완성된 인격체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고작 해봤자 대학 입학을 위한 자소서잖아요. 취업을 위한 자소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난 대학을 가서 어떻게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싶다. 이제 이런 방향성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는 봉사를 되게 꾸준하게 해왔어요. 봉사를 이것저것 하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이제는 2학년 되면 한 곳에서 쭉 연계성을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진행해내냐가 포인트가 될 텐데 요양병원의 봉사활동, 파킨슨 병을 앓고 있는 할머니 중심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쓴 거죠. 자, 그로부터 이제 완성된 뭐 내용들은 또 뒤에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개인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 들어드릴 수는 없고 이제 끝이죠. 이거 3개가 단가요? 네.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한 5분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리고 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 좋다 이거죠. 너무 복잡하지만 어느 정도 개괄적 생각은 조금 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은 살짝 없는 부분이 좀 있을 거고요. 자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다라는 제로섬 게임에서 시작한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제 여러분은 아마도 수도권 1, 2대학을 생각을 대부분 하실 건데 저는 건대가 가장 중심이 되는 학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형에서도 그렇고 점수에서도 그렇습니다.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려는 학생은요. 건대를 딱 기점으로 해서 건대 찍고 그 위에 몇 대학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고 건대를 찍고 최상위로 건대를 찍고 건대 밑으로 무슨 대학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건대가 그 기준이 될 만합니다. 그래서 건대를 가장 샘플 케이스로 좀 보여드리면요. 건국대학교는 자기 추천 전형 학종 1, 자기 추천 전형 학종 2라고 기재가 돼 있습니다. 오늘 학원에서 지금 간담회 하셔서 오셔갖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이렇게 언급을 들으셨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건대는 학생부 교과라는 이름이 없어요. 대학마다 이름이 다 달라요.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 학종 1 전형이 뭐냐면은 거의 흡사 학생부 교과 전형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내신을 기계로 돌려서 공식화해서 점수로 애들을 뽑겠다는 얘기인데
같은 대학, 같은 학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학교 문과대학의 영어 영문학과는 학생부 종합전형 1, 그러니까 교과전형에 해당되는 전형에서는 경쟁률이 11.6이었고요.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7명. 자, 그런데 합격된 애들을 보니까 평균 점수가 무려 1.7등급은 돼야 여길 붙어요. 그리고 최저로 문 닫고 들어간 애가 2.4등급이 합격을 했습니다. 얄짤이 없죠? 점수로만 들어가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같은 학교 같은 과인데 문과대학의 영어 영문학과인데 모집 인원은 아까보다 20명이 더 많습니다. 27명이고요. 경쟁률은 17.3대 1인데요. 평균 점수 아까와 너무 다릅니다. 4.3 이게 내신 점수예요. 그리고 합격한 애들의 최저는 7.7도 합격했대. 대박. 얘는 어디 출신일까요? 한영이나 대원이겠죠. 문과고 영문과고. 건대를 이렇게 7.7이 붙었다는 얘기는 서류가 얼마나 화려하다는 얘기예요. 성취도가 얼마나 훌륭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극단적 사례지만 제가 영문과를 보여드린 거지만 뭐 다른 이과들도 지금 차례대로 비교를 해보시면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럼 이제 How to Do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사항의 샘플은요.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이주아 어학원의 고등부 카페예요. 그래서 네이버 아이디만 있으시면은 들어가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고요. 죄송합니다만 학부모는 여기는 저희가 등업을 안 시켜드립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들어오시게 됐을 경우 굉장히 이게 정보들이 너무나 많이 이제 좀 유출이 된다 할까요?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아이들은 재원생인 경우는 누구나 다 들어와서 이 샘플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왼쪽 그 학원이들 보시기에 왼쪽 맞으시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딱 클릭을 하시면 학생부 세 특의 실제 사례로 배우는 학생부 기록법 이 샘플을 보시면서 아이들이 조금 기준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 쓰라 그러면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형을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도 읽고 또 읽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생부 세특의 실제 사례로 배우는 학생부 기록법은 저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 교과부에서 샘플로 내려온 지침사항이에요. 과목별로. 그래서 어떤 식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샘플이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로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뭐 사탐, 가탐, 수학의 목차 정리입니다. 이런 것까지 나와 있어요. 목차 정리. 그리고 세특 작성을 위한이라는 목적도 나와 있죠. 그리고 브렉시트 세계화에 소외된 계층의 탈퇴 선언 이런 것들은 이제 소제목으로 잡을 수 있는 뭐 소논문의 어떤 그 내용이라고 좀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과목별 추천 독서 목록은 지금 보시면은 이주학원 그 카페에 다 나와 있습니다. 사회, 과학, 기타, 과학 다 나와 있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 요약본도 나와 있어요. 요약본도. 그러니까 다른 데 가시지 않고 그냥 여기서 다 해결이 가능하세요, 사실은. 그리고 여기 이제 다 잘려서 안 보이지만 밑에는요. 각 대학 이름이 쫙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이제 보내고 싶은 우리 가고 싶은 너희들의 대학에 그 입학 그 설명에 관련된 입학 그 내용에 대한 내용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다 홈페이지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거기서 이제 그걸 다운받아서 출력을 몇백 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다 보시고 막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그 텍스트가 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연대, 고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상의 그 내용을 보시면은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을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용을 지금 저희가 그 학교별로 약간 솔팅을 해서 필요한 내용 그리고 최근 자료들, 최근 정보들이 다 업데이트가 된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클릭만 하시면 쫙 보실 수 있고 인하대 틱, 아주대 띡, 연대 띡, 고대 띡 이런 것들을 다 보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루에 한 10분 정도씩 학부님들은 좀 아침에 커피 드시면서 한 잔씩 학원 못 들어가시는구나. 애 걸로 들어가시든가 뭐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하시고 너희들은 이거를 좀 계속 봐야 되고요. 아까 저 누나는 정말 제가 세특을 쓸 때 딱 1시 10분에 그 드라이브에 들어왔어요. 항상 매일같이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1시 10분에 들어와서 오래도 있지 않고 한 20분? 드르르르륵 쓰고 띡띡 질문 남겨놓고 자버려. 그리고 이제 답을 받으면 그 다음날 또 1시 10분에 들어와서 내용 수정하고 또 자버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되게 잘 챙기는 그런 여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연대, 원주 캠퍼스, 의대 아무나 합격하는 거 아니고 아무나 보내는 거 아니고요. 이 정도 노력과 열심과 수고가 있으니까 칭찬받아 마땅하고 합격했을 때 축하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혹은 모른다고 해버리고 혹은 질타를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로 그렇게 생산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보여드렸고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준비한 간담회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일단은 지금 영어학원에서 간담회를 했는데 강좌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지금 여러분한테 가장 급하고 중요한 생기부 기재에 대해서 조금 교육을 먼저 했고요. 지금 일단 질문이 좀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개인적으로 또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드라이브가 있기 때문에 내용 한번 참고하시고 기재하시면은 첨삭을 저희가 가능한 한 근데 그거를 갖다 내일까지요 뭐 이러시면은 되게 곤란한 상황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조금 여유를 두시고 미리 기재를 해야만 하고 그렇습니다.